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큰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많은 피해를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상황별 대처 요령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요. 맨홀 밟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정말 아찔한 사고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이 수압에 못 이겨서 열리고 튀어오르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열린 맨홀에 직접 빠지는 사건도 많이 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 주변이 보이지 않을 땐 그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때 네. 열려진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져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은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일단 가지 말아야겠고요. 그다음 또 뭘 주의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네.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막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유경희님. 네, 맞습니다. 집안이나 시설물이 약화되어 있는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산사태 위험 지역 이런 거 다 표지만 보는데 그런 곳은 당연히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집중호우로 인해 뭐 나무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음. 전신주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다거나 이런 주변은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혹여나 길을 다니시다가 이런 곳을 발견하게 되면 네.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어. 복구 작업을 신청하는 게 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군요. 어쩐 분들은 제보 사진 찍으신다고 가까이 가시는데 아유, 일단 큰일 안전이 납니다. 최우선이라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상황도 한번 볼게요. 감전사고, 가스 누출, 식중독에 유의하세요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는요, 집에 있는 콘센트는 다 뽑아두시는 게 좋고요. 네.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혹시 가스 누출이라든가 혹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음. 비가 그친 후에 복구 작업 많이 하실 텐데요. 복구 작업을 하면서 그 오염된 물에 오래 있다 보면 네.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붉은 반점이 오르는 이런 접촉성 피부염에 걸릴 염려가 있어서 깨끗한 물로 반드시 씻어주는 게 좋고요. 네. 네. 혹여나 상처가 났다면 바로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오염된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마라든가 식기라든가 수저 등은 끓인 물에 더 철저하게 씻어서 음. 소독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특별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호우가 음. 지나가고 난 뒤에 창문이나 문이 파손되어 있고 전기가 누전되거나 가스 누출된 상황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사진이나 글 또는 영상으로 남겨놓으시고요. 네. 이런 위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아놓은 사진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낡은 베란다 구조물들을 아. 묶어놓는 추가 조치를 하였다라는 네. 것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보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해서 차량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차들이 막 물에 잠겨 있는데 침수됐다면 일단 시동을 켜지 않는 게 중요하군요, 임 검사님. 아, 예. 음. 그 수위가 바퀴 한 반 정도 차면은 우회하는 게 좋고요. 네. 어차피 통과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 저단기어 1단이나 2단으로 해서 천천히 한 번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그 침수가 됐을 경우는 시동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차 안에 있는 전자장치가 훼손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다가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을 때는 119에 아. 나의 위치를 정확히 어. 알리는 게 중요하다, 유경희님.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호 요청을 해야 될 텐데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출동을 할 때 경찰이든 소방이든 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네네. 이런 혹시 번호 많이 보신 분들 계실 집원 텐데요. 같은 게 쓰여져 표지판 있죠? 같은 게 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안심 번호판 혹은 국가 지정 번호판 같은 것인데요. 이거는 산이나 들, 또 천변, 한강 시민공원 주변에 우리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부분에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곳을 다니는 곳이 많은데 네네. 내가 자주 다니는 곳에는 번호 사진을 미리 찍어둔다거나 아. 좀 기억했다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빠른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저 갑자기 이제 저 천재지변으로 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침수 차량이나 가재 도구 등 이 개인의 피해가 너무 막대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잘 대비하셔야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황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차량이 침수됐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침수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맞아요.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되고요. 예. 수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네.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첨부하면요. 네. 취득세나 등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고요. 다음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집이 붕괴가 됐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님? 아유, 예. 그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해서 그 처리해주는 보험인데요. 상당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 상인인 경우 한 2만 원, 1년 보험료가 한 2만 1천 원 정도 되고 그 피해가 생겼을 때는 상인인 경우 한 1억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렇고 보험에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네. 도로나 이런 그 공공시설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 경우도 역시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네. 이번에는 집 또는 영업장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니까 뭐 가게들이나 상가들도 굉장히 이번에 많이 뭐 가재 도구들이 다 물에 잠겼던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이 붕괴됐을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 보험 처리 같은 예, 예, 경우 예.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좀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좀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 잘 하시고 더 좀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